너구리 초대석 시작합니다. 역사 지금 왜곡 뉴라이트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기관장 임명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과서가 제일 심각한 거죠. 저 정말 이번에 너무 놀랐는데요. 여러분 혹시 교학사 국정교과서화 한다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출판사죠. 교학사. 유명한 그거가 이제 여러 검정교과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심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이걸 그러니까 출간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하는 것이 이제 검정교과서인데, 국정은 오로지 이제 국가가 다 관리하는 교과서인데, 한국사, 고등학교는 한국사거든요. 역사교과서는 이제 한국사라고 하는데, 한국사 교과서에 9개 출판사가 검정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출판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무계한 것이, 이제 3년 이내에 한 권 이상은 최소한 책을 출간한 관련된 그 분야의 책 한 권이 나와야만 검정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격 일종의 가이드 자격, 최소한의 자격인데, 허들.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 좀 살펴보니까 그 2023년에 출간했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네. 시중에서 그걸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직접 그 책을 찾아서 열어보니까 네. 그 소표지를 하나 넘겨보니까 네. 2008년도에 발간된 책이고, 아니 2007년에 나온 거죠. 2007년에 나왔는데 2008년에 그러니까 위안 그 수능 완벽 대비서인데, 엑시트 한국 근현대사 340제, 340문제인 거죠. 네.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펼쳐보니까. 그러니까 표지가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책을. 표지가리 전문 용어인데. 저도 약간 전문적 영어를 이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표지가리만 했는데 이제 펼쳐보니까, 그 전에 2008년 대비 수험서랑 똑같은데, 문제 번호도 똑같고, 헐. 심지어 쪽지도 똑같고, 쪽수도 똑같고, 심지어 내용도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죠, 사기. 저 사기네. 명백한 사기죠. 근데 이거를 검정 과정에서 걸리지 못한 거고, 그런데 그 교과서가 하필 역사 왜곡에 너무나 이렇게 아주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그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이제 민문연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13명의 전문가가 예. 쭉 살펴보니까 한 380군데인가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밝혀낸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교과서가. 그럼 너무나 검정 과정은 놓친 게 아니라 봐준 거네요. 진짜 알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380건이 아니라 338건입니다. 예, 다시 예. 정정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자격도 이미 안 되면 네. 실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낸 책 자체도 거의 300군데 이상이 네. 교묘하게 아주 왜곡을 교묘하게가 키워드입니다.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교묘하게 했어요, 이번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교묘하게. 교묘하게가 이제 국정교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용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여기 이 동백꽃 보여드렸는데, 이게 여순 사건에 이게 이제 동백이 네, 그걸 네. 상징하는 건데, 여순 반란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이승만 독재라고 쓰지 않고 뭐 이승만 장기 집권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위안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뭐 당했다, 이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뭐야. 성적 학대 이런 말이 없이.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듯하면서 사실은 역사적 왜곡이고, 건국절이라는 것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뉴라이트 사관이 그 안에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그건 돼요. 결국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검토 중에 있고, 네. 검정 교과서는 학교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이제 이걸 언론에 우리가 계속 알리고 있는 건데, 채택하면 어떡해. 10월 한 말까지인가가 같이 이제 학교에 그 학원위가 있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학부모님들, 뭐 교장교감 선생님들 다 모여서 이제 그거를 채택해 버린다고 하면, 지금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될 정말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이런 역사관이 머리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본인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겠죠. 되게 불안한 거죠. 자, 강경수 의원님의 이런 분석과 네. 여러 객관적인 거의 분석 근거를 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사 책은 교과서로 채택되면 안 된다.
네. 의원님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저는 아주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그럼 그 측판에서 바이고요. 밝혀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교학사요? 네, 이미 언론에도 많이 아니 그건 교학사가 아니고 네. 한국학력평가원입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낸 네. 예, 한국사 책 네. 빨간 등 켜겠습니다. 빨간등 켜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지필진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교육부에 청년 보좌역이 있는데 그 지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부에서 그 교과서를 지필하는데 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교육부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이 거기 담기게끔 하면 안 되니까 전문가들이 지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교육부의 청년 보좌역이 또 지필진으로도 참여하고 있죠. 진짜 엉망진창이네. 오늘 그냥 키워드 하나가 어려워요. 그냥 교육 정책, 교육 정책도 엉망진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1시간도 부족한데. 자, 또 이제 아까 잠깐 모두 얘기하셨는데 의대 정원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료 현장이 붕괴가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의대생을 배출하는 학교도 네. 붕괴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가르칠 교수 없고 네, 배울 없어요. 공간 없고 네. 학생들만 넘쳐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방법이 그 전공의하고 전문의가 전공의가 일단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는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이제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육도 되게 이제 파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2025년도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수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그 수치를 사실 바꾸는 건 이제 교육계에 대혼란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우리가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었죠. 포항이었죠.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도 이 수능을 좀 미뤘기 때문에 지금도 의료 대란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시험을 미뤄서라도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주장이고요. 이제 그것까지가 너무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올해 이제 1,507명까지는 증원이 됐다 하더라도 2026년 거는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니까 교육부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미 2026년 것도 좀 이렇게 좀 배정을 하는 그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2026년도에 이제 정원은 이게 뭐 4년 예고제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고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2025년도 것도 그루를 깨버리고 증원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2026년 거는 정말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그거를 좀 다루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협상 테이블을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이제 의료진들을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왜 나오지를 않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엉망진창 외에는 다른 단어가 안 떠올려. 거기 갇혀버렸어요 지금 제가. 갇혀버렸어요. 정말 갇혀버릴 상황이에요. 이 아이학점 도입하고 뭔가 공부 사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나오게 생긴 거고. 그렇죠. 내년에는 그냥 부글부글 학생 숫자만 있고 이 사람들이 실험실 구경이나 할까? 실험실도 정말 문제인 게요. 여러분 이제 수술용 시신이 있습니다. 뭐 카데반가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것도 해부학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 10명 이내로 가까이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거를 다 해부도 해봐야 될 텐데 거의 관광 온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쑥 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실험실도 이제 실험실 자체도 있으니까. 없고 실험에 참여할 기회도 줄어들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학에서 그나마 강의실도 부족하니까 이론 공부잖아요. 가르칠 사람은. 그렇지만 이게 의료가 어떤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기초 의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교수님들 너무 지칠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수능은 시작이 됐고
그러나 2026도 정원에 대해서는 만약 2025년도를 정해진 걸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렸으니까는 2026년도만이라도 일단 원점 검토를 네. 주장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이네요.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뭐 이를테면 교수를 증원하기 위한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기 위한 예산도 있고 뭐 실험실도 그렇고 다시 건물도 지어준다 그러고 다양한 예산에 대한 그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가 됐다 네, 그 말씀을 네. 하시지만 네. 의료계가 그걸 전혀 받아들이거나 수긍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있는 것인데 모든 일에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야 하고 사실 가장 핵은 그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1,507명까지 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예, 입학할 예. 정원은 네. 이제 그 수치에 대한 사람들이 그걸 호응을 하거나 그걸 합리적으로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그 수치가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전혀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연착륙을 할 수도 있었을 네, 텐데 왜 네. 저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정말 이해를 2000 아니겠습니까? 2000. 네. 예. 자, 세 번째로는 제가 강의원님한테 좀 감동했던 거 저희가 지난주에 조승래 의원실 그다음에 최영도 의원님 네. 그다음에 이혜민 의원님 세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AI에 관련된 입법 방향에 대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정말 또 죄송해. 나 계속 죄송하다고. 초대장도 안 드렸어요. 의원님한테. 네, 생각을 맞습니다. 못했지. 왜냐면 초대장 좀 주시지. 바쁘시니까 그냥 당연히 불편하게만 네. 할 거다 생각해서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들만 교류를 했는데 오셔서 시작 전부터 오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듣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저분이 잠깐만 있어봐. 저분이 가방이가 아닌데 AI가 하다가 교육 현장에서 AI를 더는 네. 약간 위험해. 이제 제대로 네.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사회적인 사건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또 그럼요. AI 시대 맞습니다. 이제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도 잘 안 하고 AI 혁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AI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추격만 해왔는데 AI를 사실 선도해 가야 되는 그런 국가인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숙제가 있는데 교육에서의 AI는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지. 괜히 디지털 쪽에 우리 아이들이 또 너무 그쪽으로 너무 이제 매몰되다 보면 디지털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야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진지해지고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해야 제가 되나. 학생이 떠나니까 이제 네.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야. AI 디지털 교과서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AI가 이게 AI라는 말을 붙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상 AI가 없는 AI 교과서란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상 AI는 뭐냐면 생성형 AI가 진짜거든요.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뭘 질문을 하면 AI가 답변도 해주고 챗GPT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질문을 잘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에요. 네.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질문합니다. 학생한테. 거기에 정답을 맞춰야 돼요. 그 정답을 못 맞추죠? 그럼 단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맞춤형 개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AI가 아니라도 그전부터 충분히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정답을 맞춰요? 네, 정답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예요. 지금 다른 교과가 들어오지를 않고. 그 수학 문제풀이 하는 게 우리가 AI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AI는 사실상 우리가 AI 종속되면 안 되고 AI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사고를 해야 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한 관건이에요. 근데 AI DT는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을 맞추고 그걸 못 맞추면 내려가고 또 잘 맞추면 이렇게 더 높은 레벨로 옮겨주고 그래서 어떻게 잘 풀 수 있도록 뭐 잘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강화도 해주고 근데 사실상 이거 AI 글 위해서 이 패드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그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 컨택. 저도 지금 우리 같이 작가님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I DT의 그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스크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도 스크린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직접 눈을 마주치고 치고받고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의 눈맞춤을 하면서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상도 해가면서 그런 게 사실 인간적인 소통인데 그럴 환경을 다 막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단점을 얘기하면 뭐 이제 끝도 없는데요. 가장 제가 제기하는 큰 문제는 일단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고 예. AI 디지털 교과서를 AI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뭔가 질문도 제대로 던지고 독서를 통해서 그런 근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커녕 AI가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답변하는 것에 그 패턴이 뭔가 바뀌어 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AI가 얼마나 그 국가의 경쟁력을 또 좌우하는 그런 산업 아이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력은 당연히 길러야 하고 과학계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거랑은 사실 그 문제랑 같이 등치시키긴 어려워요. 절대 아니죠. 근데 아까 잠깐 이 예산 얘기를 얼핏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얼마가 투입된 겁니까? 지금 이제 교부금도 우리 그 전에 이제 의장님께서 계셨을 때 이제 연수를 시키라고 이런 그 선도교사라고 하거든요. 예, AI 예. 선도교사. 그러니까 이거를 12,000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사들을 뽑아서 이제 연수시키는 비용도 이제 원래는 3%였는데 3.8%도 늘려가지고 거의 뭐 한 3천억 넘게 이제 투자를 해서 예. 거기 예산도 들여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 1조가 넘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구체적인 액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넘습니다. 학생들에게 네, 전체 다 패드를 주려면. 나눠주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개발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전체 학년은 아니고요. 예.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특수도 3, 4학년 국어와 또 영어 그리고 중1, 고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제 늘려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2028년인가는 모두가 다 쓸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말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찬반이.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은 주로 학자들이라든지 교육계, 그 교사들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찬성하지 않고요. 예. 한 80% 정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정부라든지 이제 캐리스라고 학술정보원이 있거든요. 캐리스. 거기서 같이 교과서를 만드는 팀에서는 이제 이론들을 계속 이렇게 개발해서 제시하고 있고 제가 재미있는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아이라고요. 제가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그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이제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관님은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서도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지지 발언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아이에서 그거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는 뭐냐면은 178개국에 3,200만 명의 세계 최대의 교원 단체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마틴 헨리라고 하는 제가 이름이 하여튼 마틴은 이제 그 뒤에 패밀리 네임 제가 헷갈리는데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전체 무슨 사무총장인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가 여기 지금 장관하고 이 질의하면서 네, 답변하는 네. 이 화면을 보고 이거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라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선생님들이 네, 네. 이때 이제 그 EI 회의를 했거든요. 여기에 국제회의에 가셔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실황 있는 중계 AI, 보여드렸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된 수정을 해라라고 오히려 그런 권고를 하겠다는 권고안을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아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배운 IT 관련 지식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쓸모 없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배우는 게 네. 더 현실적이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IT 기자를 오래 했고 IT 산업 쪽에 데스크도 오래 했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정말 윤리교육 같아요. 그래서 AI에서도 사실은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AI ethics라고 하는데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AI를 보급하면서 동시에 AI 윤리를 꼭 가르쳐야 된다. 같이- 이번 딥페이크도 그런 거 같지 진짜 않습니까? 딥페이크가 지금 그건 범죄잖아요. 네, 그 범죄를 딥페이크도 저지른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멀쩡한 학생들. 10대가 제일 많고요. 예, 그 10대. 요즘 초등학교 애들 뭐 카톡으로 네, 무언가 쉽게. 오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 지금 고민해도 근데 제가 그럼요. 윤리 얘기도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윤리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네. 도덕 교과서처럼 무언가를 외워야 한다는 거로 자꾸 생각하는 네, 거죠. 네. 사실 나의 행동이
내 친구에게 이 사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네. 대한 시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인 건데 그럼요.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예산은 안 근데 보이는 것 이번에 같은데. 정부에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 뭐 민주 시민 교육, 평화 교육 이런 비교과 영역 다 없애버렸어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껏해서 챗GPT하고 그걸로 교육에다가 접목하는데 퀴즈 정답 맞추기 그거 그냥 사람 읽으면 되지 못하러 그거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 더 많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이 눈길, 손길 이런 게 더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그 시기에 기계와 접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필요합니다. 힘드네요. 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기가 좀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요즘에. 막 머리가 약간 네. 막 이렇게 막 그 열이 오르는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이 국민들도 반대하는데 이게 네. 전체 지금 시범 단계? 네, 이제 지금 거기도 이제 에듀테크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거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내년도부터 도입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시연이 100%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것도 문제고 또 에듀테크 기업마다도 기술력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전엔 서책 교과서는 사실 그럴 일이 없었는데. 제가 진짜 교육 전문가 의원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학습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즐겁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랬지만 네. 자 그런데 막상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네. 첫 번째 1호 법안은 네. 좀 독특해요. 네. 예, 이 제가 읽어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라고 굉장히 단어를 고르신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정서에 문제가 있거나 심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서 행동에 위기가 있는. 사실 제가 특수교육에 또 나름 전공 전문가라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는 위기 학생들이에요. 학교 밖 아이들, 운동형 외톨이 아이들, 네, 부모 종료 아이들, 뭐 성매매 아이들 이제 그런 관심사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도드라진 것이 아니라도 학교 안에서 정서 행동에 위기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교감 선생님 뺨 때린 아이 그거 초등학생 기억하세요? 이제 그런 일들이 교감 선생님 혹시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뒷짐지고 계세요. 본인이 맡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폭력 교사가 돼버리거든요. 제가 아주 제가 제가 현장 교사들하고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아는 한 선생님은 되게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둘이 싸우고 있는 거를 말렸거든요. 예. 말리다가 애가 살짝 멍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폭력 교사로 몰려가지고 부모님한테 고소당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선생님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학교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아웃 돼버리고 정신과 다녔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 이런 아이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제가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장애의 범주에 들어있는 아이들도 물론 정서행동 장애가 있지만 이제 그런 장애 범주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그 아이들 외에도 예. 일반 학교에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도 어렵고 선생님들도 손 놔버리고 근데 그 부모님들은 또 아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이렇게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발견을 해서 제대로 국가에서 좀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신 네.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네, 아까 그 선생님 제가 그 최모 선생님이신데 제가 참 열심히 해서 늘 칭찬하고 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지만 제가 참 존경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고소당하는 걸 보고 예, 그리고 서희초 1주년이 이제 됐는데 서희초 선생님들도 사실은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가 교사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선생님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을 위한 법안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에 대한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서 고려했죠. 병으로 네. 병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고 장애의 네.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사실 근데 정서가 불안한 것도 이미 이렇게 진단으로 병으로 많이들 하는 세상이고 이젠 됐죠. 예,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뭐 어른이 다
제정신이 아닌 나라. 네. 저희가 일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이 행행한 지가 이제 꽤 됐고 네. 누구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의 또 하나의 공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는 거나 뭐 불을 지른다거나, 그러니까 나의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모르는 타인에게 그거를 전가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서 정서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럼 그 법안에서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선생님들의 권리도 지켜주기 위한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담긴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핵심이 뭔가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지난번에 그 교감생인 뺨 때린 예, 아이는 예. 엄마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동의가 첫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그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네. 부모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네, 뭔가 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그 수업에서 가까이 있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요원들을 좀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상임위 외에도 지금 조효신당은 1인 한 5개 이상은 뭘 맡고 계시는데 네. 아까 이제 영광 선거 재보궐 선거 네. 지원도 하셔야 되고 특위나 이런 것도 TF팀도 뭐 맡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네, 최근에 어제 이제 그게 아마 기사화 됐을 건데요. 이제 역사 왜곡 대응 TF입니다. 아, 예, 예. 네, 역사 교육 대응 하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당의 주요 멤버들도 함께 하지만 이제 그 성공회대학의 한원구 교수님이 굉장히 역사 예, 교육으로는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렇죠. 또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해서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계속 왜곡화되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막을 것이고 이제 이 외에도 교과서 외에도 역사 교육이 왜곡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뉴라이트가 너무 전면에 등장하고 네,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독도 지우기도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현장도 방문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이제 그렇게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TF입니다. 아, 언제 한번 한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나오셔서 네, 지금 네. 역사 이야기 생각보다 관심들이 네, 많으세요. 네, 너무 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 정의에 있어서 되게 민감성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해방 정국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이 아직까지도 지속된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그 공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